안녕하세요. 인천섬 이야기 14번째입니다. 오늘은 그 북도에 있는 장봉도, 그러니까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근데 그 중에 장봉도 곶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곶배라고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면 생소하실 것 같은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관을 조금 몇 개만 좀 볼게요. 북도는 그 영종도 북쪽에 있어 북도 쪽에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를 이제 북도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옹진군 북도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도는 예를 들어서 장봉도가 인구가 한 1000명 정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신도가 676명, 그 다음에 시도가 380명, 그 다음에 모도가 한 106명 이렇게 해서 총 북도면은 현재 2162명 정도의 이제 그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데가 주로 이제 장봉도가 가장 크겠죠. 섬 중에서 가장 큰 그 북도면 중에서는 가장 이제 그 인구가 많은 이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냐면, 그 북도면은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이게 영종도가 되겠죠. 영종도 인천공항이고 이건 다 아시겠죠, 그죠? 여기인데. 이제 여기인데 여기서 여기 산목 선착장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인천에서 약 한 북쪽 북서 방향으로 한 18km 정도, 20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옛날에는 주로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가 주로 이제 강화에 속해 있던 거고 강화의 생활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구분하면 신도, 시도, 모도는 강화에 진강에 있었던 강화부에 있었던 거고, 장봉도는 저 위에 이제 교동에 속했던 것 중에 하나고, 이 장봉도는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인이 이제 주도하고 있었던 거죠. 자, 현재 어떻게 가냐 하면 가려고 하면 여기서 그 영종도 가는 이 저기 고속도로를 타고 오든가 인천대교를 타고 오든가 해서 북쪽으로 가서 여기에 산목 선착장이라고 있습니다. 매 시간만 10분 단위로 뭐 8시 10분, 9시 10분 이런 단위로 이제 그 배가 다니니까 배를 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차를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차가 좀 배가 특이해서 배에 차는 많이 실을 수 있고 사람은 적게 탈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가장 쉽고 또 편하게 가실 데 중에 하나고, 또 이제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 이 인천의 앞바다에서는 영도 빼고는 가장 많은 그 관광객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 오셔서 먼저 신도를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이제 장봉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도 모도는 어떻게 가요? 신도에서 내려서 여기 연육교가 다 있어서 그냥 바로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도, 시도, 모도는 하나의 연육교로 연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금방 가실 수 있고, 장봉도까지도 많이, 신도까지는 한 10분, 장봉도까지는 한 3, 40분 정도면 충분히 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모도하고 장봉도 사이에 이제 연육교를 놓기로 하고 타당성 이제 조사를 끝내고 이제 그 연육교를 놓기로 이제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더 가기 쉽고 이렇게 이제 접근성이 좀 쉬운 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옛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이제 강화에 이제 속해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이 인천공항 쪽에 바로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편리하고 좋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영흥도는 빼는데 인천 옹진군에서 그 관광객,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은 빼고 입도 현황을 보면 주로 그 북도민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2017년도엔 53만 명 정도가 돼 있고, 그런데 2018년엔 좀 줄었죠. 계속 줄고 있는 편이죠. 이렇게 줄고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약간 늘어나는 편은 자월면이 좀 늘어나는 편이고요. 이렇게 늘어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백령도가 늘어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편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다른 데보다는 그 꽤 많은 그 관광객이 오는, 영흥도 빼고는 가장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 한 3년 사이에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대책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나눠서 보면 이게 신시모도고 여기에 장봉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신시모도도 많이 줄고 장봉도도 많이 주는 편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뭐 신시모도, 장봉도가 어디는 많이 이제 관광객이 늘어나고 어디는 관광객이 줄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전에 그 이제 2015년, 16년 이때는 관광객, 17년 관광객이 상당히 많았고, 이때 이제 뭐 개티길이랄까 뭐 이 등산로랄까 이런 거 개척되고 마을 버스도 있고 뭐 여행자 쉼터도 만들고 이런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이제 홍보도 적절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이런 대책이나 원인을 좀 찾아보고 대책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마케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신도입니다. 이게 신도, 시도, 모도. 그러니까 여기서 연육교로 연결되어 있어서 내리면 바로 가실 수 있고, 신도는 옛날에 말목장이 있었고요. 신도 믿을 신자에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사람들이 착실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신도라고도 얘기했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가 지금 요 앞에가 여기가 바로 염전이었던 자리인데, 염전에서 여기 염전을 꽤 유명했던 염전이고, 이 염전이 있었으니까 요 주변에 그 이제 새우젓이 이제 굉장히 많이 젖새우가 많이 나왔던 이제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죠. 현재 여기 염전은 뭐 이렇게 새우양식장 뭐 이런 걸로 바뀌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시도라고 해서 이제 수기 해수욕장하고 이제 늦은 구미라고 있는 해수욕장이 꽤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고기를 많이 잡는 이 살이라고 있는데, 독살처럼 살이를 많이 쳤다고 해서 살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섬의 모양이 화살처럼 생겼다고 해서 살섬. 그래서 이제 이게 화살 시자를 붙여서 이제 시도 이렇게 불렀던 거고, 옛날에 이제 북도면 이제 사무소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KT인가 뭐 한국통신이 여기 이제 있었던 거고, 여기가 아주 수기해수욕장이 이제 참 놀기가 좋은 데서 저희들이 이제 어렸을 때 여기 이제 많이 놀러 갔던 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왼쪽은 이제 모도라고 이제 보통 그러고, 그 모도라고 하고 그 아래에 이제 그 조각공원 이일호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님이 이제 사시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조각을 만들었는데 경치가 아주 좋고, 조각공원이 아주 사진 찍기가 좋고 아주 모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도하고 모도 사이에 새우잡이 이제 그 해선만어업이 워낙 물살이 세서 이제 여기에 해산망 어업을 꽤 많이 잡았다고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봉도입니다. 그러니까 장봉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봉도는 긴 장자를 이제 써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가 바로 이제 배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뭐냐면 그 바로 모도 옆인데, 배터에서 내리자마자 인어상이 있습니다. 여기 요 주변에 옹암해변에서 옛날에 인어를 잡았다가 그물에 걸렸는데 그걸 이제 풀어줬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인어상이 있는 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봉도는 옹암해변, 한뜰해변, 건화장해변, 진촌해변이 꽤 유명하고, 아주 해변이 발달하고 물이 빠지면 가족들이 놀기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조개가 꽤 많이 나오고 그래서 조개 잡기도 이제 쉽고, 물이 이제 빠지니까 아주 경치도 좋고 이게 가족들이 놀기는 아주 좋은 데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런 거고, 최근에 이제 인천시하고 인천관광공사에서 여기에 이제 개티길이라고 해서 이제 트레킹을 이제 개발했는데, 개티길은 물이 빠지면 육지고 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되는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개티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안에 있는 이런 길인데, 여기를 이렇게 트레킹하는 길이 아주 좋은 데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7개의 코스가 있는데, 여기 이제 트레킹 코스가 7개의 코스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4번 트레킹, 그 다음 해안가 따라서, 그 다음에 건화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5번 트레킹, 그 다음에 한뜰해변을 따라 쭉 걷는 6번 트레킹, 그 다음에 북쪽을 따라서 이렇게 걷는 7번 트레킹. 그래서 4번, 5번, 6번 이 트레킹 코스가 아주 경치가 좋고 또 그 걸어볼 만한 데 중에 하나입니다. 물이 빠질 때 이제 걷는 일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코스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트레킹이나 등산을 이제 하면서 가면 이런 것들이 아주 좋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건화장
해변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를 건 이게 요 바로 앞에 이제 유명한 그 새우어장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새우를 잡아서 말렸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걸 건어장 해변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오늘 얘기의 주제는 바로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거고 이제 이 장봉도는 바지락, 그 다음에 생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날로 먹을 수 있는 이제 그 조개죠. 그 장봉도, 그 다음에 주문도, 보름도 제가 인천섬 이야기 3번째 할 때 그 주문도 보름도 말씀드렸죠. 거기 이 3군데만 유일하게 이제 이게 생합이 나오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날로 먹어도 그냥 아무 탈이 없는 이런 그 조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끓여서 먹는 이 생합탕은 이 술안주로 최고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시고 있는 이게 뭐 한 10살 좀 넘은 이런 형들과 같이 이게 술 먹으러 가면 이제 이런 생합탕, 장봉 생합탕, 뭐 보름도 생합탕 이런 걸 이제 주로 먹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올 때만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망둥이, 놀래미, 우럭 이런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 장봉도는 바로 그 왼쪽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그 새우어장이 워낙 유명해 만두리라고 이제 유명한 그 새우어장이 있어서 우리나라 3대 어장 중에 이제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유명한 어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터에서 내리면 이게 이제 그 삼목선착장에서 타고 가는 이제 배가 되겠죠. 그래서 배를 바로 여기 내리면 여기 인어상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이렇게 장봉도하고 모도 사이에 비행기가 이제 인천공항에 따라서 이렇게 내리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비행기길이 되겠죠. 하강하는 비행기길이 되죠. 그래서 저 비행기 이제 소음 피해 때문에 이제 이쪽에 장봉 일리에 있는 분들은 저 피해 보상을 받고 있는 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 취재사 갔다가 이제 그 생합 이 조개 날로 먹는 조개를 이제 그 저기 했습니다. 그 이제 사진을 찍었던 것 중에 하나고 워낙 커가지고 이거 3개를 잡았는데 손바닥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기선 대합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제 워낙 유명한 조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장봉도하고 그 보름도의 그 생합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선착장 주변에서 북쪽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다리를 놓고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는데 이걸 작은 멀곶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은데 작긴 작지만 접근하기 상당히 먼 데다. 곳은 이제 불쭉 삐어난 데를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들어온 데를 얘기하는 거고. 이걸 작은 멀곶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최근에 다리를 놓고 이제 건너갈 수 있도록 하고 저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낚시를 해요. 물이 빠졌을 때 여기 지금 낚시하고 있는 것들이죠. 저 이제 망둥이하고 뭐 우럭 작은 것들을 좀 잡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다 보면 옹암 해변의 해수욕장에 저기 소나무가 꽤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그 장봉은 특히 이제 4월 달에 그 저기가 유명합니다. 그 벚꽃이 꽤 유명한 벚꽃길을 이제 이거 한 거고 요 3가지 사진은 제가 찍은 거고 요거는 이제 옹진군 홈페이지에 참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 이제 4월 달에 벚꽃 필 때 한번 하도록 이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건화장이라고 아까 건화장 해변이 있었죠. 새우나 고기를 워낙 많이 잡아서 그거를 이렇게 널어놓는 데 중에 하나인데 그 건화장인데 거기는 해수욕장이라고 보면 해변인데 그냥 주로 돌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잡아서 바로 말렸던 데인데 건화 이렇게 하는 데 중에 하나고 그 옆에 지나다 보면 이렇게 이상한 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곶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장봉도 곶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생소하실 분들 좀 있는데 자 곶배라고 하는 것은 곶이란 돌망태에다가 돌을 넣어서 이렇게 돌망태에다가 돌을 넣어서 이거를 이제 밑에서 배 밑에 매달아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거를 이제 뱃머리를 이제 고정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앞에 배 앞에 있을 때는 이거 선수라고 하는데 여기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그 방향으로 돌리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하고 또 이제 물이 빠질 때는 이제 민물과 함께 또 썰물과 함께 이렇게 특히 이제 그 고기나 새우를 그 어망에 잡아 가두는 이런 그 배를 얘기를 하는 거 곶배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거 돌망태에 돌을 넣어서 이제 배를 고정시키는 것 중에 하나. 물이 들어올 때는
그 이제 선수 쪽에 물이 들어올 때는 그 선수로 하고, 물이 빠져나갈 때는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배꼽이 있는 데가 다시 돌려서 이제 고기를 잡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해요? 바로 그 전에 닷이 없었을 때, 이제 배가 가다가 이렇게 고기를 잡으려면 닷을 먼저 내리잖아, 그죠? 닷이 없었을 때 우리나라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 닷 역할을 했던 건데, 이걸 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고, 강화도하고 경기도에서는 곶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강화 곶배, 이게 꽤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충청도에는 실치잡이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치잡이는 이제 4월 말,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 도시락 반찬에 쓰는 뱅어포 아시나요? 이게 실치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데 이제 하얀색 나는 것들이죠. 이제 충남의 그 당진 쪽에 있는 그 장고항에서 이제 이 실치잡이가 꽤 유명한데, 거기 4월 말에 이제 거기서만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실치잡이라고 하고, 그 실치를 잡아 말려서 이제 그 말리며 이제 쭉 눌러 있는 거를 우리가 뱅어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이제 이걸 실치잡이배라고 얘기하고, 전라도에서는 이제 멍텅구리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동력이 없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다른 배가 끌고 와서 거기다 이제 물살이 빠른 데 내려놓고 이걸로 이제 돛 대신 사용하는 거 되겠죠.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걸 우리가 곶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건화장의 그 해변에서 이제 그 고충신이라고 장봉도 발전협의회 회장님이 이제 직접 설명해 주신, 저한테 이제 설명해 주시는 그 사진을 찍은 거고, 요거는 이제 곶배 그 전시되어 있는 사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장봉도 곶배에 대해서 이 고충신 회장님이나 아니면 차광윤 대표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특히 이제 이분들은 그쪽 분야의 가장 전문가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귀동냥으로 좀 들은 것 중에 하나고, 자료를 좀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이 두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차광윤 대표님이 옛날에 아버님이 이제 곶배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여기 이제 이 배를 타고 이제 그 고기를 잡던 이런 그 인부들이 자기 그 집에서 같이 살고, 또 집에서 이제 같이 살면서 저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랫방에 살고, 그래서 같이 얘기 나눴던 있는 기억이 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준 건데, 요거는 그 사진 출처는 이제 차광윤 대표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곶배가 이렇게 그 시도하고 그 장봉도 하에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물살이 빠른데 여기 이제 주로 있었다 해서 그 사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 곶배의 정면도하고 측면도를 이제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앞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통성과 좀 비슷하고, 그다음 바닥은 이렇게 넓은 판에 마치 이제 이순신 장군이 개발한 거북선 모양과 비슷한 이런 이제 판옥선 형태가, 평범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깃대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이런 형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걸로 이제 그 그물을 조정했다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곶배가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러면 원래 이게 돛배 시선이라고 하는, 강화도 이제에서 유명한 그 경기 강화 쪽에 그 시선이라고 하는 이게 저기가 있고, 이 풍랑을 따라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넓은 배가 있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강화도 시선이라고 하는 배에 그래서 상선, 화물선에서 이제 그 기인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조선시대 이제 강화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제 연평도나 그 다음에 황해도에 있는 세곡선을 연평도를 통해서 주로 이제 그 강화에서 이제 마포로 이제 실어 나르던 거죠. 그 세곡선, 그 다음에 이제 조기, 뭐 기타 새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운반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강화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마포에 그 이 배로 뗄감으로 쓸 수 있는 뗄나무, 이제 섬에서 이제 벤 나무가 되겠죠. 이 배 나무를 운반하던 이런 모태가 이제 바로 이 곶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일제시대에 구한말, 그 다음에 일제시대에 이제 계량선과 이제 기선에 동력선이 이제 등장함으로써 이제 배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건조되는 것들이 없어지게 된 것들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40년대, 50년대, 60년대 새우가 워낙 많이 잡히니까 장봉도
그 다음에 강화도 이쪽 주변을 이제 주변에서 새우잡이에 쓸 수 있도록 이 무동력 어선으로 이제 개조했던 거죠. 다른 배가 끌고 거기까지 가서 내려놓고 물살이 빠른데 내려놓고 그럼 아까 곳을 가서 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단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새우를 잡고 물이 들어올 때 새우 잡고 또 이제 물이 이제 없으면 기다렸다가 그 이제 배 안에서 이제 선원들이 쉬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러고 다시 물이 빠지면 다시 잡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2번씩 잡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잡자마자 바로 독하고 그 다음에 소금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이제 새우젓을 절여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잡고 어느 정도 이제 잡아서 있으면 그 주변에 이제 운반선이 와서 그걸 이제 운반해가지고 주로 이제 강화 같은 경우는 이제 옹진 쪽이나 아니 강화 같은 경우는 장봉도나 아니면 주로 이제 강화의 선수포구나 외포리로 나가서 이제 이 운반선이 거기까지 운반을 해줬다 그러는 거죠. 여기 이 곶배는 그냥 새우젓을 잡고 담기만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그거를 운반해준 운반선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외포리에 이제 굴에 넣든가 아니면 토굴에 넣든가 딴 데 놓고 이제 주로 팔고 바로바로 경매를 해서 이제 판매를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래서 이제 이 무동력 어선으로 이제 개조된 건데 그래서 이 곶배가 새우잡이용으로 꽤 유명하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뭐 강화도 곶배 이러면 이제 그 유명한 자료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장봉도도 이런 곶배를 가지고 이제 많이 사용했고 이제 이거를 주로 이제 새우잡이의 어선으로 사용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러면 장봉도의 그 새우가 주로 어디서 많이 잡았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봉도는 우리나라 3대 어장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장봉도가 있죠. 장봉도 왼쪽으로 쭉 가면 이게 동만도, 서만도라고 무인도예요. 그러니까 요 주변으로는 상당히 모래가 많아서 물이 빠지면 배가 가다 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3년 전에 환경조사하고 행정선 여기 타고 가다가 여기 배가 지나가다가 여기 물이 빠지는 바람에 여기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또 물이 들어오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동만도, 서만도입니다. 물론 이게 옛날에는 섬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없어져 가지고 이제 동만도, 서만도 있는데 동만도, 서만도 주변에 만도리 어장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가 우리나라 3대 새우 어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유명했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주로 3대 어장 하면 원산하고 그다음에 울도에 있는 새우 어장, 그다음에 만도리 어장이 워낙 유명했던 거고 여기 이제 구한말 일제시대 때부터 워낙 유명했던 데고 1910년, 20년대에는 최대 어장 중에 하나로 이제 이렇게 꼽힌 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장봉도 바로 왼쪽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주문도 바로 앞에 여기 이제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살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살구지고 최근에 여기다 이제 배를 정박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서 조금 앞으로 나오면 여기 수시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바로 수시도 어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로 여기 수시도 어장이 주로 이제 새우를 많이 잡았던 거고 그 다음에 주문도 하차도하고 성모도 사이에 은념 어장이라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새우 어장으로 이제 꽤 유명했는데 여기는 이제 좀 폭이 좀 좁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강화의 본도하고 성모도 사이에 선수어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선수포구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선수어장이 워낙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 주변에 주로 장봉도, 강화도 요 주변이 가장 새우어장으로 이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새우가 꽤 유명하니까 그 주변에 뭔가 그 소금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삼양어장이라고 근데 이건 다음에 성모도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주로 요 주변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죠. 바로 한강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되겠죠. 한강의 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이 지역이 되겠죠. 이렇게 한강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만나는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한강과 바닷물이 모여주는 이런 지역에 그 새우가 많이 잡혀져 있는 잡히고 이런 큰 어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참고적으로 여기가 어류정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고기를 선수어장이나 수시도나 만도리 어장에 잡고 장봉동 사람도 이쪽에 나가서 잡는데 다음 주에 성모도 설명할 때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이제 결론입니다. 여기 좀 중요한데 자, 그러면
곶배, 그러니까 장봉도 곶배나 그 다음에 그 강화도 곶배가 왜 중요하냐 이러면 우리나라 전통의 그 배의 맥을 이어오는 중요한 선박사의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전통배가 있는데 전통배의 맥을 이어오는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선박이다. 이런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배의 가장 큰 특징인 평평한 저판, 바닥이 평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판옥선, 평저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배들은 이제 일본은 그 바닷물이 깊은 데잖아, 그죠? 그래서 바닷물이 깊으니까 일본 배는 이게 바닥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죠. 주로 이렇게 뾰족하죠. 그래서 그걸 첨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건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옛날 임진왜란 때 왜 이순신 장군이 왜 이렇게 바다에서 23전 3성을 했냐 하면 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게 이순신 장군이 이 바다의 물길과 그 다음에 배 목수들을 굉장히 이제 이분들을 이제 잘 이제 뽑아서 이분들을 이제 뽑아서 이제 그 배를 만들었는데 주로 우리나라 배는 평평한 평저선을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바닷물이 깊지가 않고 바다하고 육지가 만나는 지역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바다에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이 이제 수시로 이렇게 가다가 배를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이거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좌우로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런 형태를 이제 우리나라 배고 일본은 이제 바다가 깊으니까 주로 첨조선이라고 해서 밑에가 뾰족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사람을 많이 태우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이제 싸우다가 주로 어떻게 싸우냐면 바다 깊은 데서 싸우다가 이제 이렇게 도망가는 척 하다가 이게 육지 쪽으로 붙는 거죠. 육지 쪽에 되게 이제 저게 되겠죠. 육지 쪽은 바닷물이 깊지가 않죠. 그죠? 그걸로 유연해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도망가다가 어느 순간에 배를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평한 평저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가 판옥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바로 앞뒤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 어느 날 갑자기 도망가다가 바뀌어가지고 어느 날 다시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그 워낙 깊은 데에서 있는 첨조선 형태가 되니까 그 뱃머리를 이렇게 돌리기가 어렵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배가 주로 어디에 저기를 해요? 이 육지 쪽에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육지 쪽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 배를 틀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꼼짝없이 당하고 이렇게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순신 장군의 뭐 리더십이나 뭐 여러 가지 있는 거지만 가장 큰 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평범한 평저선, 뭐 판옥선, 그다음에 첨저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의 형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통 배의 선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의 규모, 그다음에 배 앞머리, 그다음에 끝, 이 비율, 그다음에 전체 높이가 우리나라 배와 거의 유사하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물하고 닷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호롱을 사용하고 있었다. 아까 보셨죠? 이제 그 호롱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요걸 이제 호롱이라고 하는데 이런 호롱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그 배머리 구조가 우리나라 배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해서 이 곶배는 새우잡이 곶배는 비록 멍텅구리 배고 스스로 동력은 없는 거지만 우리나라 배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들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보존 가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봉도에는 그래서 그 건화장에 이 곶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시립박물관에 그 멍텅구리 배라고 충남에서 쓰던 배가 하나 야외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배가 이제 그걸 좀 보존할 필요가 있고 좀 이렇게 비에 안 맞게 가림막도 만들고 이럴 필요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연구들을 좀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강화도나 이 장봉도에 이 배를 수리하시고 배를 만들어졌던 이른바 이제 배목수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을 발굴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건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지금이라도 좀 눈여겨보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는 요 장봉도 곶배가 끝나고 이제 성모도 다시 그 새우잡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새우를 어디서 잡았고, 그 다음에 그 새우의 곶배를 어떻게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여기에 새우가 안 나오니까
이제 전라남도 국도를 70년대, 80년대 가서 새우를 잡았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 강화도 이 새우잡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